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김민철, 박미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후반기 본격적인 리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팀들이 총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두 분 역시도 이 후반기 각오 한마디씩만 힘차게 들려두고 시작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저는 현장에 나가면 네. 하여튼 3대0 경기만 아니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만큼 좋은 그 경기력이 나와서 저도 거기에 무아지경으로 좀 집중해서 경기 해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풍성한 너무 리뷰를 할 작죠? 수 있게. 네. 소박하지만 네네. 또 완벽한 네. 또 소망이고요. 또 김민철 위원은요? 남자 경기가 최근에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상위권과 중위권의 갭이 없어지면서 정말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지, 본배구에 진출할지 모르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팀들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정리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역대급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남자부인 만큼 또 김민철 위원의 이 날카로운 분석 역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팀 창단 최다 연패에 빠진 페퍼저축은행이 한국도로공사를 만납니다. 과연 긴 연패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상대전에서 이득점이 있어요. 자, 계속 타나차 리시브 좋았어요. 버키리치 파고듭니다. 이번에도 안쪽. 5번 코스 굉장히 예. 깊숙하게 때려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혜은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올 시즌에 서브 이득점이 있습니다. 오지영 쪽 갑니다. 야스민 네. 화났어요. 자, 이런 시원시원한 예. 공격이 좀 더 많이 나와줘야 되고 예, 박정아의 서브입니다. 자, 임명훈 리베로 버키리치 막혔어요. 어택커버 이윤정 세터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백을 줬는데 배우나의 공격이 나가요. 버키리치가 아니고 배우나. 하지만 나가면서 범실 세트 포인트를 내줍니다. 자, 비디오 판독을 할까요? 예. 바깥쪽으로 쳐내고 있는 배우나 선수인데 아하, 이한비 선수의 손가락. 이야, 네. 미세한 떨림. 야, 이제서야 웃네요, 배우나 선수. 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네요. 예.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지영의 리시브 흔들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기회입니다. 역전 기회. 어느 쪽으로 버키리치 코트를 때립니다. 역전. 중요한 상황에서 또 이제 리시브가 조금 흔들렸던 페퍼였고요. 네, 만들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버키리치로 합니다. 막혔어요. 네. 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버키리치 밀어넣기. 반격 기회입니다. 야스민이 있어요. 야스민 스파이크 블로킹. 또 잡힙니다. 야스민. 블로킹 5개 중에 4개가 야스민이에요. 네. 이야, 이번에는 배우나. 꽂아 때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정의 리시브입니다. 갑니다. 야스민 스파이크 나가요. 이번에는 범실. 밀렸어요. 5점을 앞서다가 결국은 1세트를 내주고 하는 홈팀 페퍼저축은행. 특히나 1세트 역전으로 따는 게 컸어요. 그러니까요. 자, 네. 이게 또 뭔가요? 때릴 수가 없어요. 손끝에 걸립니다. 어리게 마운드 일단 살려냈어요. 하지만 또 연결이 안 좋네요. 자, 누구한테 갑니까? AQ로 합니다. 김세빈. 야, 인용 센터의 운영은 지금 기가 막혔네요. 맞습니다. 이 페퍼저축은행은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 5.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이한비의 스파이크는 막혔어요. 안 맞았어요. 김세빈. 네. 오늘 이야. 김세빈 선수 좋네요. 자, 타나차 쪽으로 계속해서 서브를 집어넣고 있어요. 자, 토스 안 좋았고요. 바운드 시킵니다. 자, 5점 차에서 박정아의 스파이크. 자, 임미국의 기가 막힌 좋아요. 디그. 하이볼. 타나차입니다. 오지영의 디그 맞대결. 다시 한번 박정아 밀어 때립니다. 자, 누가 끝낼까요? 타나차 코트를 때립니다. 자, 임미국의 리시브입니다. 전세환입니다. 다리 넘었어요. 데레스케 막혀요. 박정아. 팀의 주전 세터. 자, 리시브 짧았고요. 부키리치 먼 거리 쏩니다. 부키리치 오지영의 디그 나이스 디그. 박정아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수비 하나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반격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좀 너무 길었어요. 길었는데. 시간차로 합니다. 막혀서 어택하면 됐어요. 다시 부키리치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 포인트는 엄청 크네요. 네, 3명의 블로커가 떴는데 예. 자, 리시브가 안 돼요.
어렵게 때려봤는데요. 자, 갑니다. 전세한으로 갑니다. 전세한 세트 포인트를 만듭니다. 3000세트에 성공을 했군요. 역대 16호 기록. 자, 리시브 됐습니다. 속공으로 갑니다. 브로크아웃. 하예진 골을 선수. 이제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야지만 양쪽 날개가 더 살아나는 거고요. 예. 자, 리시브 드렸어요. 전세한. 먼 거리에서 밀어넣기로 합니다. 빈자리. 하지만 이번에서요. 바로 넘어오는데요. 자, 세트 포인트에서 보키리치. 자, 바운드 시켜놨습니다. 이한비의 스파이크는 나갔어요. 각을 줘봤습니다만 범실.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계속해서 리시브 흔들립니다. 문정원 막혔고요. 넘기나요? 일단 오른쪽에서 스파이크를 했고요. 다시 넘어옵니다. 다이렉트 킬! 자, 또 됐어요. 다시 넘어와요. 낮은 아. 볼 막힙니다. 이건. 이고은 선수가 세 번째 브로킹. 네. 오늘 경기 중에 가장 큰 점차가 나고 있습니다. 보키리치. 자, 오정이 계속해서 잡죠. 딕을 해주고 있어요. 이한비 스파이크 뚫어냅니다. 이게 분위기예요. 자, 오정의 리시브는 좋아요. 갑니다. 왼쪽 공격 네. 통합니다. 자, 박경윤 선수가 포인트를 만들어냈어요. 득점력이 올라오면은 이제 4세트도 좀 좋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수비됐어요. 넘기는데요. 자, 이한비가 맞고 중앙에서 백어택을 합니다. 가나차이 데이거. 고희정이 때립니다. 박정아의 데이거. 이번에는 왼쪽 다시 한번 이한비 대각선 네. 갑니다. 타치아웃. 세트 포인트를 만드는 이한비. 리시브 안 됐어요. 하이볼. 이게 떨어지네요. 이한비가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자, 리시브가 안 됐습니다. 넉점 차에서 하이볼. 박정아 하지만 전선이 받았고요. 타나차이 스파이크 어떻게 커버됩니다. 야, 이걸 어떻게 커버했어요. 타나차이 연타. 자, 만들어야 돼요. 넉점 차 추격 기회. 박정아. 자, 임명우의 디그입니다. 뛰어나왔어요. 배운합니다. 나이스 디그 이한비. 다시 한번 박정아 막힙니다. 있나요? 안 되네요. 배우나의 블로킹이죠. 그렇습니다. 자, 배우나 선수가 16득점. 아. 서브 득점이에요. 배우나 선수 서브 4득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한비가 좀 많이 당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박정아 쪽이었고요. 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바운드 됐고요. 타나차의 스파이크. 브로크 아웃. 더 벌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4세트 분위기를 완전히 잡고 가는 한국도로공사. 자, 계속되는 배우나의 서브예요. 자, 이번엔 이한비 리시브 짧았고요. 박정아 시에서 브로킹. 자, 어택커버 됐어요. 우주 기가 막힌 어택커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야스민. 자, 문정원이 받고 누구? 중앙에서 석공. 김세빈. 오늘 김세빈 선수도 10득점인데요. 네. 프로의 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거짓말도 조금 잘합니다. AQ를 합니다. 어택커버. 자, 이번에도 김세빈. 이번에는 성공. 네. 자, 11득점째고요. 그렇습니다. 박현호와. 자, 리시브는 잘 됐어요. 갑니다. 타나차. 머리 맞았어요. 하이진 선수의 네.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운드가 꺾고요. 울림이 보세요. 크면 예.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네. 갑자기 핑 돌거든요. 맞아요. 자, 리시브가 안 됐습니다. 전세현. 자, 전세현 들어갑니다. 전세현의 스파이크 어택커버. 이번에 반대편 문정원이에요. 다치아웃. 매치 포인트. 이은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를 집어넣었고요. 자, 밀어넣기로 가는데 바운드 시켜놨습니다. 끝냅니까? 전세현의 스파이크. 요번 기도 했어요. 자, 연결이 어떨까요? 야스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볼. 야스민의 스파이크. 자, 나이스 디그예요. 다시 한번 전세현. 오정의 디그. 연결은 됐습니다만 때릴 수가 없네요. 자, 문정원이 받고 누구 다시 한번 전세현. 네. 경기 끝. 한국도로공사가 세트스코어 3대1로 5라운드에 팀 첫 승을 만들어냈고 올 시즌 9승째. 반면에 한국도로공사가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합니다. 부키리치 선수가 18득점, 배우나 선수가 17득점, 김세빈 선수가 개인 최다 득점인 11득점을 기록했고요. 임명옥 선수는 역대 통산 디그 성공 1,500개를 성공시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19연패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5라운드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박미 위원이 오늘 경기를 지켜보면서 참 여러 가지 칭찬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선수들의 이 균형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그 가운데 가장 좀 MVP를 뽑아보자면 좀 어떤 선수일까요? 누가 뭐래도 오늘 뭐 배은하 선수죠. 배은하 선수 하면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다니긴 하는데 도로공사가 경기를 잘하려면 이 선수가 바로 보여야 되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뭐 서브에서 4개, 17득점, 공격 성공률에서도 무척 높은 상황이었고요. 또 중요할 때 사실 22대 2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과 브로킹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그 오늘 경기는 1세트가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페퍼저축은행이 지금 긴 연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도로공사는 연패에 빠져 있는 팀하고 경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담이 아니라 이 팀에게 지면 안 돼, 폭탄이 우리에게 터지면 안 돼 이럴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였는데 오늘 역시 그래도 뭐 도로공사 선수들이 내공이 있네요. 그 어려운 그 경기를 잘 버텨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페퍼저축은행이 잘하다가 사실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보였는데 지금도 이 배은하 선수 때리는 거는요. 저는 그 느낌이 와요. 사실 저런 볼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야지 그 타치아웃이 되는지 하지만 이거를 본인이 느끼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몸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런 볼에 대해서 배은하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뭐 저 칭찬을 많이 듣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배은하 선수 하면은 뭐 포지션을 넘나들면서 했던 선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들에서 잘 지켜주면서 한 선수가 정대용 선수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김세빈이라는 어린 선수를 데리고 지금 경기를 하는 건데 오늘도 뭐 김세빈 선수가 최다 득점 11득점을 하면서 브로킹 4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 성장 속도는 이 언니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 그 뭐 아시는 분이 제가 그 김세빈 선수에게 어리버리하고이라고 했다고 굉장히 칭찬을 들었는데 네. 이 어리버리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좀 오늘 경기를 지켜보면서 한국도로공사가 내공이 정말 단단히 있다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공격에서는 배은하 선수가 해결을 해줬다면 수비에서는 이 선수를 또 수훈갑으로 꼽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도로공사 뭐 배은하 선수도 잘했고 김세빈 선수도 좋지만 사실 오늘 공수 양면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 또 공격의 득점도 이렇게 분배가 잘 되면서 사실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데 오늘 타나차 선수가 뭐 대단한 서브 리시브 성공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주는 실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브 리시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하이볼에 대해서 결정을 내주면서 부키리치 선수를 잘 도왔고 자 부키리치 선수도 제가 이제 공수 양면에 좋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부키리치 선수가 후반전에 조금 떨어졌는데 전세현 선수가 들어가서 그거를 극복하면서 그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는 거 그렇게 보면은 이 6명, 7명의 선수가 돌아가고 또 그 교체해서 들어가는 선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보여줬고 아마 도로공사는 오늘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을 할 거고 오늘도 뭐 잠은 잘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정민 감독도 사실 0대3에서 타임아웃을 부르고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경기에 부담을 가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래도 뭐 김정민 감독이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해줬고 선수들도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데 또 잘 준비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 부담감을 좀 이겨내고 한국도로공사가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한번 반전시켰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 19연패에 빠졌는데요. 한국도로공사와는 반대로 이 공수의 핵심이죠. 야스민 선수와 오지영 선수가 부진하면서 오늘도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박정아 선수는 조금 뭐 그 공격 타임이 좋아졌지만 경기는 팀이 경기를 지고 개인 경기, 뭐 득점만 좋아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오늘 야스민 선수가 생각보다는 사실 공격에서 득점을 많이 못했고 더군다나 오랜만에 오지영 선수가 들어갔는데 1세트는 사실 오지영 선수가 제가 학점으로 보자면 F학점? 얼마나 이제 성실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는데 물론 뭐 경기 계속 진행되면서 리듬이 쫓아왔다 하더라도 모든 선수들은 본인이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연습을 하고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본인도 느꼈고 또 선수들도 스스로 이런 상황을 계속 보면서 자신에게 정말 겸손해져야 되고 사실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박정아 선수는 이제 사실 지금 5라운드잖아요.
점점 좋아진다는 말은 필요 없죠. 지금 좋아져야 되잖아요. 지금 잘해야 되잖아요. 이 선수들에게는 저는 오늘 이제 두 통을 딱 나누고 봤을 때는 이기고 싶은 마음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지 않나.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도 힘들죠. 18연패고 19연패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도 많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선수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겨내야죠. 일단 이겨내고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펭귄들이 추울 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모여 있지는 않아요. 따뜻해지면 안에 있는 펭귄이 밖으로 나오고 추웠던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서로 이 부분을 좀 올려주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그 겉으로 표현하는 거. 그냥 속으로 나는 이기고 싶어가 아니라 네.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저는 크게 느껴집니다. 좀 승리에 향한 열망, 좀 이런 열정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박미희 위원의 이야기였고요. 이렇게 페퍼저축은행 19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다음 GS 칼텍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그 경기에서는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6위 한국도로공사가 승리하면서 총 승점 28점이 되고요. 최하위 페퍼저축은행 19연패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펼쳐진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시죠. 치열한 순위 싸움 속 2위 대한항공과 3위 삼성화재가 만났습니다. 과연 삼성화재가 간격을 좁혔을지, 대한항공이 달아났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강한 서브. 5번 자리 견뎠습니다. 그리고 도박의 공격. 가로막습니다. 블로킹. 하나 잡아냅니다. 초반에 수력을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강한 서브였는데요. 자, 한 선수가 볼을 띄웁니다. 호흡이 약해졌어요. 자, 이번에 반대편 직접 올리는 볼. 그대로 대각선 내려 꺾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게 바로 서브 득점이 있어요. 자, 왼손 좋은 서브. 이성공 블로킹. 잘 견뎠죠. 80%가 넘는 이런 승률인데요. 자, 카마치 서브 득점. 이 선수가 신인입니다. 좋다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스피드량이 많이 걸리는 서브. 쪽에 신장호 선수가 있죠. 앞에서 받아주고 있고요. 신장호의 공격. 그대로 프리점. 터치아웃 됐습니다. 요스판이 출발. 그러나 범실 뉴스입니다. 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어택. 그리고 득점. 요스판이 어렵다고 봤거든요. 네, 사실 3명을 볼 거는 50% 서브 득점도 함께 있는데요. 자, 몸쪽 서브를 견디는 정한용. 그리고 크게 갑니다. 블로킹 에디. 상대 경기에서만 서브 7득점이 있어요. 여스반의 서브. 자, 오은열이 혼신을 다했습니다. 전이 공격 중요하죠. 안정규에 붙어요. 여스반 출발. 블로킹. 서브가 강한 에디입니다. 에디의 서브. 자, 넘어오나요? 직접 강타 성공. 자, 문화재 선수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같이 따라갑니다. 요스바니가 미드 브로킹 따라갑니다. 그러나 전진선 한 발 늦었습니다. 정한용의 서브. 강한 서브였습니다. 잘 견뎠어요. 차오르는 요스바니. 초비로 살립니다. 한 선수 왼쪽 타면서 누릅니다. 이재현의 서브. 자, 지금은 박진석이 몸으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무라드의 공격 성공입니다. 2세트는 무라드가 끝났습니다. 정한용의 서브. 이상호 타고듭니다. 자, 요스바니 준비. 백토스. 아, 연결이 좋지 못했네요. 자, 받아올리는 삼성화재입니다. 이번 공격은요. 이번 공격을 해결하고 있는 해결사 김정호. 강한 서브. 지금 힘든 승부예요. 선제 스파이크. 한 선수. 시도되는 볼. 동점. 집중력이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수는 21대22 동점입니다. 한점 살려요. 리바운드 플레이합니다. 한 선수의 선택. 오른쪽 무라드를 믿습니다. 응답합니다. 저희는 힘을 실어가는 모습인데요. 요스바니의 서브. 빗나갑니다. 네. 대한항공.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두 번의 서브가 모두 한 선수.
어려워요. 득점. 센티미터의 무라드 칸입니다. 이번엔 노재우. 요스바니 스파이커. 정성민 받았어요. 센터를 끝냅니까? 블록킹입니다. 무라드가 막힙니다. 서브가 까다로워요. 구회전 슬래터 서브. 리스브가 흔들렸습니다. 약간 어렵죠? 한 선수가 건드리고요. 정지석! 그러면서 점수는 19대 20. 에디의 서브 득점! 동점 타! 네. 이어지는 에디! 연속 득점! 이번 세대 진격은 저희편이고요. 서브 득점은 공격점입니다. 이번엔 맞춰서 서브를 때렸습니다. 왼쪽 대각선. 조재영이 서브. 자, 리스브는 그런 데로 잡았습니다. 여스반의 공격. 중요할 때 밀렸네요. 성공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지금 도착해줍니다. 여스반이 블랙아웃 성공. 정기석 감습니다. 그리고 성공. 야, 정말 겨우 잘 넘겼습니다. 자, 무라드의 서브. 강력한 서브였습니다. 차 올라가는 요스바니.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경기 종료. 경기를 끝내는 정기석 브로킹. 자, 오늘 삼성화재 이 서브로 거센 반격이 있었던 오늘 경기인데 그래도 대한항공이 이 반격을 끊어내고 다시 대한항공의 승리입니다. 무라드 선수와 정한용 선수, 정지석 선수까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한편 삼성화재 요스바니 선수가 39득점으로 힘을 내봤지만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없으면서 결국 팀은 패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승점 석점을 챙기면서 선두와의 승점 차를 다시 0으로 줄였습니다. 오늘 경기 지켜보면 두 팀이 이 공격 패턴이 굉장히 다른 게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아주 잘 드는 칼도 많이 쓰면 무뎌진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내용들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 사실 두 세터의 대결이었는데 한 세터는 요스바니 선수를 너무만 이용했고요. 또 한 선수 세터는 분배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라드 선수를 이용했거든요. 이 공격의 이 운영 능력, 패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습니다. 삼성화재, 요스바니 중심의 단순한 공격 패턴이 큰 아쉬움을 남겼던 경기였고요. 경기 초반 요스바니의 체력이 좋았을 때는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1세트 10득점, 50%의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 중후반부터 타점이 내려오고 토스마저 읽히면서 대한항공의 블로킹 라인을 뚫지 못했던 것, 이게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또 기록이 좀 안 좋은 기록들이 좀 요스바니 선수가 많이 나왔어요. 네. 특히 오늘 블로킹 10개를 당했고요. 개인 한 경기 최다 타입입니다. 또 요스바니 공격 점유율이 63%. 개인 최고의 어떤 점유율을 보였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대한항공의 한 선수 세터 특유의 이 분산 공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공격수에게 만들어냈고요. 사이드 아웃 배구에서는 철저히 이 정한용, 정지석, 조재영 선수를 잘 이용했고요. 중요한 득점이 나와야 될 중요한 순간에 무라드 선수를 이용하면서 경기 초반에 10%에 머물렀던 리시브 효율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경기 중후반에 가면서 특유의 분산된 좋은 경기 운영을 한 선수 세타가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 한 선수에게만 63%의 좀 공격 점유율이 간다면 이 상대에게 좀 패턴을 많이 읽힐 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더 많이 잘 되는 또 칼을 소유하고 있었진 않나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삼성화재가 아쉽게 승리를 내주면서 역전패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2위 대한항공이 승점 석점을 추가하면서 선두와 승점차를 지웠지만 승수에서 밀리며 순위까지 바꿔내진 못했고요. 3, 4, 5위 모두 승점이 같은데요. 3위 삼성화재는 오늘 패하며 승점차를 벌리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남자부 살펴볼 텐데요. 5연승에 도전하는 한국전력과 5연패를 끊어낸 선두 우리카드가 격돌합니다. 과연 우리 스팸들은 어떤 예상 승리 확률 예측했을지 만나보시죠.
한국전력은 60%, 우리카드는 40%로 스팸들은 한국전력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 두 팀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요.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노를 외치는 김민철 위원은 어떤 팀을 좀 꼽았을까요? 네, 저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 이 5연패를 끊어낸 선두 우리카드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왜 저만 자꾸 다를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야 됩니다. 원래 대세를 따르지 않는 것도 그런가요? 용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피디님께서 확률이 가장 높다고 또 말씀해 주셔서 또 자신감을 제가 또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경기에서 한마디로 세터와 공격수 간의 이 호흡이 더 좋은 팀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우리카드가 앞서 보이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이 직전 경기를 보면은 삼성화재의 경기에서 한태준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고요. 김지한, 마테이의 50득점의 합작, 또 김지한의 공격 성공률이 71%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 능력을 보여줬어요. 팀 전체적으로도 1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 좋았던 이 디그 이후에 좋은 공격 패턴들, 또 높은 공격 성공률이 그 경기에서 보여졌고요. 회복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승리를 전망했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한국전력도 있거든요. 한국전력은 3, 4라운드에 이제 현대캐피탈 상대로 지면서 네. 3라운드 마지막 경기와 4라운드 첫 번째 경기를 이 현대캐피탈에게 3대 0으로 패했거든요. 그 경기 때 조금 페이스를 잃었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회복을 가고 있고요. 4연승으로 본배구를 이제 희망을 살린 상황이고 타이스, 임성진 공격의 득점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임성진 선수가 리시브 이후에 공격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게 팀에 기여를 하면서 한국전력도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이날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이 두 팀 모두 되게 박빙의 지금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팸들도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과연 이 경기 승리를 가져갈 팀은 누가 될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네, 이어서 여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기세가 좋은 두 팀이죠. 3연승을 노리는 정관장과 8연승에 도전하는 선두 현대건설이 만납니다. 과연 우리 스팸들은 어떤 예상 승리 확률을 예측했는지 만나보시죠. 여자부 역시 비교적 대등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반수의 스팸, 현대건설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박미 위원 보시기에 두 팀 모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확실할 것 같은데요. 어떤 팀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저 엄청 고민했어요. 지금 이게 승률이 한 팀은 지금 가파른 상승세에 있는 팀이고 한 팀은 그래도 위기관리 능력이 조금 더 앞선다고 보면 이제 아마도 지금 현대에 조금 더 그 우위를 뒀던 이유는 위기관리 능력이 조금 앞서고 또 분위기상 이 선수들이 많이 이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 자신감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뭐 현대건설에 이렇게 조금 더 우위를 점쳤다고 보고요. 한 팀은 홍생명이 쫓아오는 팀, 한 팀은 GS하고 지금 간격을 좁혀야 되는 팀, 이 두 팀이 만났는데 제가 내일 또 가잖아요. 근데 어제도 3대 0 경기에서 내일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좋은 경기를 기대하면서 가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그 현대건설이 전체적으로 어떤 바란스도 잘 맞고 또 중요한 거는 이파이 선수가 최근 너무 잘 해주고 있고 사실 모마 선수도 역시 뭐 자기 역할을 워낙 잘 해주고 있는데 이 현대건설이 물론 이제 내일 그 이기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이제 정지훈 선수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쪽 선수들의 그 팀의 팀 컬러가 높이가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브 공략을 엄청 잘해야 되고 이 정지훈 선수가 서브 리시브뿐만 아니라 일단 전위에 있으면서 높이를 쭉 반듯하게 유지해줘야 되는데 정지훈 쪽에서 그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상대들이 더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지훈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정관장은 뭐 기세가 정말 심상치 않아요. 하지만 지금 마지막 그 기회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뭐 4라운드까지 계속 기복이 들쑥날쑥했던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지만은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를 만약에 이제 그 정관장이 좀 가지고 간다면 나머지 이제 경기를 조금 더 정말 기분 좋게 한번 치고 나가볼 수 있고 현대건설은 내일 경기 뭐 한국생명과 두 번의 맞대결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내일 경기를 잘해서 승점을 확보해야지만이 조금 더 편한 상황에서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내일 뭐 두 팀의 그 정말 그 격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현대건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TV를 생각해 본다면 네. 지난번에 페퍼하고 경기할 때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3점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선수들이 연습할 때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요? 너무 경기를 잘해서 그 연습을 하면 감독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경기 승점은 딱 챙기고 또 그 다음 경기 준비할 때 너희들 이 경기 이거 안 됐잖아 이렇게 하면 막 밀어붙이면 선수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지난 경기를 조금 이렇게 첫 경기를 좀 언밸런스가 됐던 게 내일 경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지만, 어쨌든 뭐 열어봐야죠. 열어봐야 되는데 현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박미희 위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열어봐야겠죠. 그 열어보는 경기 누가 함께하는지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내일 오후 3시 50분부터 여자부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5라운드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박미희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배구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B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B.